일단은 지금 이제 2022년이었나? 그때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빠진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개선이 있긴 했지만 그때 빠진 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이제 동물을 기르게 한다거나, 특히 이제 이 학대를 하면 보통 격리 조치를 하잖아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동물을 이제 보호 조치를 하는데, 격리를 해서, 근데 나중에 결국엔 보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학대 행위자가 내 소유권에 근거를 해서 내 동물을 돌려달라라고 말을 할 때, 결국에는 그 소유권 포기받지 않는 이상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공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학대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동물을 뭐 몇 년간 소유를 할 수 없게 하는, 혹은 관련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원래 개정안에는 있었다가 전면 개정 때는 빠졌죠. 네,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전면 개정에서 사람들이 제일 환영하고 주목했던 조문인데, 이제 1차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를 해서 이 법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형벌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구성을 했다가 이제 통과되겠지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법무부가 또 반대를 해서, 그럼 이제 그 전면 개정안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그러면 이 조문이 들어가면 전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이거를 넣고 더 논의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이걸 빼고 일단 다른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도 통과를 시킬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키고, 이 사육금지 처분 제도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한번 논의를 계속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지난 전면 개정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최초 전면 개정안에 들어갔던 내용은 일단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또는 검사가 이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제 청구하는 그런 제도였었고, 그러면 그 청구에 따라서 그 학대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5년 범위에서 사육금지 대상 동물을 이제 사육금지하도록 그렇게 형벌에 병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처분인지 이 어떤 사육금지 처분이라는 이 처분의 법적인 성질이 무엇인지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모호하고, 그러면 절차적인 보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좀 절차적인 보장이 엄격하게 되고 이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형벌로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이제 검사가 법원에 이제 형사 절차에서 사육금지 처분을 하도록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물 사육금지 처분을 같이 선고를 하고, 그러면 그 검사가 원래는 검사가 형의 집행자인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이제 그 직접적인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이제 보완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행정처가 동의한 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반대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동물 사육 금지 처분과 같은 행위 금지 처분 형태의 제재가 형사법적 제재로 포섭될 수 있는지 그런 전례가 없다. 그리고 그게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일체 동물 사육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약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그 문구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재범의 위험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처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었고, 이제 마지막이 형사 판결의 집행기간은 원래는 검사인데 이게 지자체장으로 돼 있어서 형사법의 체계정합성에 반한다. 그리고 형 집행이 자치사무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요 이유로 이제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과연 법무부의 반대 논리가 이 제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정말 법적인 장애물인지를 좀 검토를 했죠. 이게 계속 논의가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거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게 법제화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도 보면은 이 동물 학대가 계속 좀 반복되거나 할 위험이 있고 하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연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나름 쓰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담기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딱 명확한 그런 뭐 연구는 혹시 보셨나요? 이런 뭔가 동물학대의 재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물학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뭐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 연구 제가 자료를 저는 본 적은 없어서 뭐 인터뷰 같은 거는 많이 보긴 했는데 국외 자료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내에도 이 동물학대 범죄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그걸 주제로 정리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저희 보고서 작업할 때 이 담당하신 변호사님도 여러 자료들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물 대상 범죄의 성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뭐 대부분은 외국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는 인터뷰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이제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는 저도 못 봤어요. 아마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 네. 저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국내 그냥 뭐 다른 얘기지만 국내에서도 좀 그런 게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 연구 꼭 돼야 되는 게 지금 요새 양형 기준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연구 없이 양형 기준을 세운다는 게 저는 되게 그렇죠. 아예 아무 기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학대범의 이 동물소권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재범성이랑 좀 관련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사실 재범의 위험이 뭐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제로 또 내려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재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그 자체의 위험성이라든지 반복 가능성이나 재범성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되면은 더 그 근거 자료가 좀 많아지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게 국내에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 좀 그런 게 아쉬웠고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면은 저희가 막 외국의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외국의 입법에서는 어떻게 이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다시 사육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이제 법제화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를 했죠. 나름대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뭐 공법적인 검토랑 형사법적인 검토도 했는데 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해외의 사례고 이미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상당히 이 동물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 동물을 누군가가 학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 법원이 이제 물론 법원이 명령한 형태가 대부분의 경우겠죠. 왜냐하면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예 동물을 전체를 부여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종, 뭐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해서 특정 종류의 동물을 뭐 부여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도 할 수 있고 뭐 매매하거나 이런 거래 행위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직업적 종사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이제 기간은 뭐 1년에서 5년 혹은 영구적으로도 그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이 동물학대, 심각한 동물학대를 했느냐, 또 피해 동물이 얼마나 많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제 차등을 두겠지만, 이런 부분 두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마련된 다음에, 신기하게 이제 독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차츰차츰 이게 개선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있은 다음에 나중에 아마 개정이 되면서 그 가처분의 개념, 소위.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유죄 판결을 했을 때 같이 내리는 법원의 명령이라면은 이제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만약에 법원이 너 이제 동물 사육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를 명령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은 판사가 그 피의자에게 결정을 통해서 뭐 또 비슷한 내용이죠. 모든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하거나 혹은 매매하거나 직업적 종사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소멸되면 혹은 이제 나중에 판결로서 다른 금지를 명하거나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잠정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잠정적인 걸 그럼 금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형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자유형, 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아, 그건 아예 별개의 범죄가 그럼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규정하고 있네요. 그 금지 뭐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별도의 범죄에 대해서 또 다른 형벌이 내려지는. 네네. 그리고 뭐 비슷한 규정인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도 이 동물보호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뭐 기타 사유로 동물을 기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동물의 소유, 사육, 거래, 관련 영업 명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또 동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영국이나 다른 부분? 대부분 동물보호법에서 같이 규정, 네. 우리처럼 우리가 냈던 개정안처럼. 네. 영국의 경우도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이요? 영국 지금 폴란드, 스웨덴 이렇게 했고 미국, 영국. 그냥 뭐 비슷한 취지라서 그냥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네. 영국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에서도 동물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결국 판단을 해서 이 동물을 소유하거나 뭐 관련 영업을 하거나 하는 자격을 이제 일정 기간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잠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임시적인 처분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동물 학대 행위를 그저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이 동물을 향후에 소유하지 말아라 일정 기간 뭐 그런 게 있고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정말 필요한 거는 동물의 몰수죠. 소유권을 빼앗는 거. 네. 왜냐하면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동물을 아예 빼앗는 그런 몰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도 이제 주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주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동물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활동하는 그 PNR에서 또 다른 뭐 교수님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또 저희 내부의 변호사님들 또 미국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사실 작업 중에 있는 보고서이고 거의 말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잘 해서 추후에 지금 올해 안으로 좀 공개를 할 예정이죠. 네. 원래 작년 아니었는데 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요새 그 동물들에 대한 그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 소속관법에서도 별도로 이제 동물원이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거나 그 안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이 동물원 영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제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 동물원에서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만약에 동물원이 허가 취소나 폐업이 아니더라도 사육금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이 지금 전면 개정에서 빠졌던 이 제도가 다음 국회에서는 꼭 좀 본격적인 논의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여기 아까 그 기사 말씀하셨지만 그 사자 바람이가 그 경우에는 사실 청주동물원으로 이제 옮겨져가지고 다행히 건강한 삶을 찾았지만은 그 자리에 결국에는 그 똑같은 동물원에서 다른 동물들이 계속 또 잇따라서 사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지자체나 이제 또 그런 데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해서 뭐 동물을 몰수한다던가 이제 몰수를 해서 사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동물보호법상의 그런 것들을 적극 적용해서 긴급 격리를 하기에도 뭔가 영업을 어쨌든 하고 있고 그 영업자의 재산권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든 적극적인 조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원법이 조금 더 뭔가 특별법적으로 우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근데 동물원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고, 네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또 적극적으로 했다가 시설도 없고 예산도 맞아요. 없는데 이 동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일 문제는 이게 소유권의 대상이다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육금지 처분제도 때도 이제 논의됐던 부분이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제약한다 이런 법무부의 논리였었는데,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그걸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물원을 관리해야 되는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그 동물원의 소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적 근거 명확히 없으면 우리는 좀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항상 지금까지 있어온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조금씩은 이제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우리가 아동 학대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동이 어떤 부모의 소유로서 이제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은 거의 과거엔 있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없죠. 네. 그 이제 그 한 보호받아야 되는 인격체로서 이제 국가 보호를 하는 거면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쨌든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필요하고 이게 권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뭐 물건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생명체인데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해서 소유권이니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똑같은 논리는 절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자가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한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권의 제한은 너무 정당하다라는 인식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사회인식이 일단 돼야 되고 이게 뭐 몰수라든지 이제 사유권 그 이제 학대자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동물들을 그럼 데려와서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사실 그게 없죠. 인프라 이게 그게 없죠. 그게 없어서 사실 구조도 망설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이렇게 야생동물에 가까운데 동물원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든 그 관리하는 사람이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대책이 없이 동물원을 허가해 주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뭐 폐 없이 뭐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는 돼 있는데 계획을 내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그거를 자기네가 끝까지 관리를 못하면 지자체나 누군가가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전 예치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거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쵸, 진짜 보증금, 예치금 개념으로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내가 몰수를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최대한 선납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그게 되게 온당한 사회 책임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예치금 못 내면 못 하는 거죠,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관리 능력이 안 된다, 뭐 경영 능력이 안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오늘 한번 건의해볼까요?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거라서 필요한 거 그래서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네. 인식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 재정적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다 받쳐줘야 되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육금지 처분제도는 저희가 예상했지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연구로 딱 발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논의 범위도 넓고 네, 네. 형사법적 체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임기 막판에 어떤 임시적으로 뭐라 표현되어 있었죠? 임시조치 제도랑 그 사육금지 명령제도가 지금 발의된 법안이 그쵸. 하나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련된 올해 내용이 초에 발의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해도 되고 네. 일단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난 사육금지 처분제도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좀 내용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논의가 적극되면 좋겠으나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사실 많이 없죠. 우리 그 사육금지 처분제도 보고서 마무리할 때도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그래서 이런 발의가 실제로 됐으니까 거기에랑 비교를 또 해봐도 되고 이게 결국 취지는 동일하나 결국에 어떻게 진짜 형사법 체계로 들어가고 이게 실행 가능하게끔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잘 통과가 되고 통과 이후에도 이게 애로사항 없이 잘 이제 운용이 되는 게 결국엔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서 조금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수반돼야 될 연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아까 네. 그런 뭐 동물 범죄 특성이라거나 그럼 재범 위험성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원도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논의가 좀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보고서 발표하면서 좀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 환기가 됐으면 좋겠고 논의가 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형법 교수님들이라거나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한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논의 범위를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지금 너무 늦어지면서 주춤했는데 이제 보고서 정리하고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